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내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오늘 9월 7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즉 원로들은 일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이들 노인 세대를 위한 보상을 마련하여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상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전과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 여가 활동이나 노인 공경,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도 경로당이 10,000개가 넘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나 어떠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효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노인, 즉 원로들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깨끗한 원로들이심을 아시고 자부와 긍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는 신과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원로분들께 하늘의 보호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국민의 의식과 실천으로 책임을 수행할 때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2016년 개정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개정헌법에서는 이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바꿨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되고 1차 당대회에서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는 한반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당 창건 25년 후인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그것을 북한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헌법에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당 창건 30주년을 맞을 때쯤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하는 등 권력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1970년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한 후 10년이 지난 1980년 11월 제6차 당대 때는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국가 이념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체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4년이 늦은 1950년 5월에 비로소 토지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빈농들에게 토지를 공유하기 위해 분웅들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지 않고 북한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유상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분홍들에게 그 지가증권을 매각하여 축적한 자본을 2차 산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지개혁 마무리 후 불과 1개월 만에 6.25가 발발하여 지가증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토지개혁에 토지를 내놓은 대지주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토지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6.25 때 농민의 자녀인 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 정부 쪽으로 총구를 돌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초임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 도입에 최초로 제도화시킨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당시 토지개혁 주무장관이었던 조봉암 농림부 장관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거짓선동과 살해사욕,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무시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 원로들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보고 계십니까?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하는 지도자들을 우리 원로들께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남과 북 당사자 간의 협의와 정체성을 하나로 이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선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통일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거대 강국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남쪽인 일본과 저 멀린 미국에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그랬듯이 통일도 4대 강국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 일본과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동맹관계를 연일 과시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작전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 비행장이 모두 북한군에 점령되었을 때 일본의 비행장에서 유엔 공군기가 떠서 우리나라 전투병력을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의 공통민족주의 확립의 필요성은 주체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북한 인민들을 세뇌시켜 당과 수령 앞에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할 뿐 인간을 위한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닙니다. 남북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토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룩될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인생관 역사관을 그릇되게 정립하고 인간 이기를 포기한 채 동물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데서 평화가 생깁니다. 싸움 1세기에는 평화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싸움하면 분해돼 해체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이치요 과학의 원리입니다. 조부모, 부모, 아들, 딸을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소원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안 이 희호를 보시고 곤무술수 중상무례가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 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9월 7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